6번 가볼게. 세무사 올해 20년 문제. 영리내국법인 A의 대표이사고요. 임원이죠. 거주자 갑은 21년 12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억 5천이면 이 중에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얼마냐? 2차 시험은 근로소득이 이 중에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러면 1억 5천 중에 퇴직소득 아닌 건 다 근로소득이 되겠지. 자, 총급여, 근무기간 다 요건 충족하고 비과세는 없대요. 이 문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근무기간 16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인데 문제에서 아예 처음부터 줬어요. 해당 기간 동안 총급여의 자 밑줄 가볼까? 연평균 환산액. 표 안에서 연평균 환산액 보이죠? 이 뜻이 뭐야? 3년치 평균 다 해놨다는 얘기야. 엄청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2차형에서는 우리가 직접 평균액을 계산했잖아. 8천, 1억, 1억 2천의 평균 1억, 1억 2천, 1억 2천에 1억 5천의 평균 1억 3,500 계산해 준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지금 몇 년 다녔어? 17년부터 지금 평균 급여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치 평균이 나와 있지만 재직 기간은 입사가 16년이죠. 16, 17, 18, 19 4년 다닌 거잖아요. 요 기간은. 지금 이해하셨죠? 4년 다녔어. 그리고 평균 급여가 얼마냐면 9천만 원이지. 9천만 원의 30%를 1년에 받을 수 있고 그거에 4년이 되겠죠. 요게 요 19년 말까지 임원 급여고. 그 뒤에 2년 동안 19년 21년 동안은 1억 1천을 받은 거지. 평균 급여가. 근데 요 기간 동안 20%가 되죠. 그리고 몇 년 다닌 거야? 이 기간은 2년 다닌 거지. 요 두 개 합치면 임원 퇴직 한도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한도 금액은 1억 5천 2백이 되는 거지. 아 근데 이거를 금액을 이게 작년에 나와서 작년에 1년치였거든. 근데 한도가 올라갔네. 한도 금액만큼 퇴직소득 금액이 되니까 1억 5천이 진짜 퇴직소득 금액이 되겠지. 받은 게 1억 5천이니까. 그래서 한도 금액이 1억 5천 2백이란 뜻이고 퇴직소득은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1억 5천. 7번 가보겠습니다. 세무사 16년 문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한도 내에서 지급됐으면 그냥 그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보겠습니다. 산출세. 자, 퇴직소득 금액이 1억 5천이야. 그냥 다 계산된 게 1억 5천이라는 뜻이지. 여기다 넣고 시작하는 거지. 퇴직소득 금액이 1억 5천.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근속연수 공제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면 총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무 기간을 봅니다. 21년 3월 31일, 14년 1월 1일이죠. 그죠? 자, 여기는 월수가 아니라 연도별로 가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 21년 3월 며칠? 3월 31일. 2014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부터 32 그리고 7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올라가서 3인데 7년 3개월이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건 절사하는 게 아니라고. 법인세법에서 임원퇴직금 총급여에서 한도할 땐 절사했었지. 이건 절사하는 게 아니라 절상하는 거야. 절상. 8년이 됩니다. 8년. 이해하셨죠? 그럼 8년에 맞는 근속연수 공제를 찾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4번에 표가 나와 있잖아요. 150만 원에 50만 원 곱하기 3하면 되겠죠. 그러면 150만 원, 15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빠지겠네.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로는 300만 원 빠져. 이 금액의 개념이 뭐야? 8년 동안 쌓아놓은 돈이잖아. 8년 동안 쌓은 이유는 8개월치 월급이라는 거잖아.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을 주니까. 그러면 이걸 8로 나누면 한 달치 월급이 되고 그걸 연으로 바꾸는 거지. 12로. 그럼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환산급여가 얼마냐면 2억 2,0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산급여 공제를 돌려야 되는 거야. 환산급여 공제는 5번 테이블에 있죠. 그렇죠? 환산급여 공제. 그걸 돌리면 1, 2로 925가 나와.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겠지. 그 과세표준은 10457호가 나온다고.
꽤나 높지. 근데 이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104 575 00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2분의 8 요걸 곱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느낌만 한번 볼까? 이 사람이 퇴직금으로 받는 게 1억 5천이야. 근데 한 1,400 낸다는 거 한 얼추 10% 낸다는 거지. 옛날에 한 3%밖에 안 냈거든. 굉장히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잘 봐. 내가 연봉이 한 1억 조금 넘는 사람이면 1억 정도면 한 10% 조금 넘게 내 12% 13% 낸다는 거 기억나? 기본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한 연봉 1억인 사람은요. 소득공제 이런 거 빼고 나면 보통 12% 정도 나와. 한 1,200만 원 정도 나와. 대부분. 1,100에서 1,300 왔다 갔다 해. 혼자 사는 애들은 1,300까지 가고 부양가족 있으면 한 1,100 정도 나와.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부담할 만한 거 아니야? 1억 벌어가지고 1,100 정도는 10%는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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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강보험료로 한 300 이상 뜯겨. 한 3% 좀 넘게 뜯기니까 자기 부담분이. 국민연금 있지. 국민연금을 또 300 좀 넘게 내야 돼. 고용보험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800 나와. 다 합치면 건강보험 공공보험료. 그러면 1억 연봉이면 얼마 정도 세금? 2천 정도 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4대 보험 2천, 4대 보험이랑 한 그게 8, 900. 그리고 소득세 1,000 조금 넘게. 2천 뜯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1억이면 2천 빼면은 세후 실질이 얼마야? 8천 나오는 거야. 8천. 8천이면 12로 나눠봐. 한 달에. 그럼 대충 얼마 나와?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 700 조금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연봉 1억인 사람이 세후 수령액이 670 정도 나와 보통. 생각보다 적죠. 되게 많을 것 같잖아. 연봉 1억이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근데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은 한 달에 670 정도 통장에 찍힙니다. 그렇지? 세 전소득이 800 얼마잖아. 근데 600 정도 지켜. 600 정도. 이해하셨어? 좀 더 궁금해? 거기에 회계사로 치면은 요즘 6년 차가 한 1억 받더라고. 다 합쳐서. 6년 차. 6년 차 정도는 통장에 한 600 중후반 정도. 너 몇 살이야? 24? 학교 많이 남았어요? 2년 남았어? 알바 뛰어야 되겠네. 어쨌든 이제 학생 때 나도 이제 학교 때 시험할게 이제 알바했었는데 알바는 진짜 힘들어. 하지 마. 어쨌든 그래서 한 30쯤 되면 그 정도 받는 거야. 그래서 30 초반인 여자 회계사분들이 싱글이 많거든. 그 정도 받더라고 실제로. 그러면 2억 받으면 어떻게 되냐? 2억 받으면 그냥 대충 얘기해. 2억 정도 받으면은 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로자들 2억 받으면 한 4천 나와. 4천. 한 20% 조금 안 나와. 20% 정도 나. 한 3천 후반대. 혼자 사는 애는 거의 4천 나와. 4천. 거기다가 준조세 있지. 거기 한 1,500 나와. 4대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 5,500 정도. 5천 정도는 최소한 나와. 1억 5천으로 바뀌는 거지 세후로. 한 달이면 연봉 2억이라도 한 달이면 세후로 1억 5천이니까 한 달에 1,200 조금 안 나오겠네. 1,200 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연봉 2억이라도 한 달에 한 세후로 통장에 1,200 정도 찍히는 거야. 그 정도면 좀 괜찮아? 괜찮아? 2억? 2억 정도면 근데 회계사가 요즘에로 치면 한 1년 차, 12년 차는 돼야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돼야지 한 연봉 2억 정도 되거든. 그러면 한 달에 1,200 정도 나. 1,200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지. 근데 11년, 12년 차면 니로 치면은 네가 이제 뭐 한 27부터 한다면 40 조금 안 된 거잖아. 그럼 애 둘 있고 이래봐. 애 둘 있고 있으면 애들 학원비랑 뭐 이거 들어갈 거 아니야. 또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맞게 살잖아. 또 뭐 전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애 학원비 둘 키우잖아. 그러면 애 학원비가 나갈 거 아니야. 학비랑. 한 명당 이게 사람마다 엄청 차이는 크겠지만 보통 한 명당 못해도 2천씩은 들어. 보통. 우리나라 서울에서 살려면 그러면 4천 들어. 4천 애 학비. 그렇잖아. 그리고 마누라 먹고 나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가족 생계비가 있을 거 아니야. 학원비만 4천 들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외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연에 최소 5천은 들 거야. 그럼 9천 정도는 돈 소비를 한다고 보통.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까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 연에 한 5천 저축하는 거야.
그냥 쓰면서. 그렇게 5천씩 저축하면 강남에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5천 곱하기 지금 20억이라고 그랬나? 보통 30평 조그만 게 20억. 40년 해도 되겠네. 40년은 모아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 40년 모으면 60 넘는 거 아니야. 지금 70 다 됐잖아. 근데 그때 되면 한 50억 될 거야 또. 영원히 못 사는 거지. 아 이게 힘들어 진짜. 이게 서울 생활이라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제 큰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어야 돼. 보통은 그래. 이런 얘기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회사 중에서 빅4라는데 큰데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성실함의 극치야. 내가 보기에는. 계속 그냥 연봉 올라가는 거 그것만 이제 자기 하는 거지. 이제 파트너 되면 한 2억 조금 넘게 받아. 그래봐야. 근데 이제 한 전무쯤 되면 많이 받아. 전무 되면 좀 많이 받아. 뭐 3일 같은데 전무면 다 6, 7억 이상씩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집을 사도 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또 6억 받아도 세후로 따지잖아. 그러면 3억 5천 남아. 세금이 2억 5천이야 그때는. 3억 5천이면 한 달에 한 3천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럼 또 소비도 늘어나.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1억 조금 넘게 1억 5천 이렇게 저축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1억 5천이야. 내 주변에 빅4 파트너들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 소비는 많이 해. 소비는 원래 계속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는 제일 많이 해. 애들 교육도 제일 좋은 거 시키고 제일 하는데 집은 전세야. 그런 사람 많아 진짜. 어쨌든 대출 연끌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5억 넘는 거 집을 못 사서 그분들이 살 수가 없어. 다 사고 싶은 집은 다 요 동네거든 이게 보통.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게 현실이 좀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이제 회계법인의 로컬에 있는 분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뭐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파스나 텍스나 이런 쪽 했던 분 중에서 감사만 하는 분들은 좀 그렇고 뭔가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분들은 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정말 다양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성실하게 잘 하시고 인생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한 10% 내는 거야. 10% 퇴직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셨죠? 1억 5천에 한 10%. 지금 이 얘기 왜 한 거야? 내가 객관식에서 시간이 없으면 10%를 찾으라는 얘기야. 1억 5천이면 한 10% 돼. 10% 연봉에 대비. 아니 그런 컨셉이 있으면 팍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말고. 어쨌든 대충 그 정도 나온다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무조건. 자 회계사 20년 가볼까요? 아이고 자 얘 격리부장으로 퇴사했어. 산출세 계산해버려. 근데 얼마 받았어? 얼마? 3천 받았고 공로금으로 또 얼마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았지. 근데 직원이니까 이 공로금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3,500 정도 받은 거죠. 퇴직금.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죠? 3,500 받았는데 몇 년 다녔는지 한번 보자고. 몇 년 다녔는지. 지금 보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지.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 2021년 9월 30일, 2017년 7월 1일 맞아요? 9월 30일 맞아? 이렇게. 그럼 뭐 29, 2,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4년 3개월이지 뭐 3개월. 근속년 치면 5년 정도 되는 거죠. 5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3,500 받았어. 그럼 요걸 5로 나누면 되지 일단. 그리고 곱하기 12 하는 거죠. 대신에 요걸 빼먹으면 안 되지. 요거. 그래서 여기가 3,500에서 시작해서 이게 한 1억 얼마쯤 되면 한 대충 10%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얼마 안 되네. 이런 사람은 한 3, 4% 정도 나와. 우리 느낌이 있어 대충. 3, 4%로 딱 하려 보니까 다 비슷하네. 3천에 한 3%면 100만 원 좀 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느낌은 3번 아니면 4번 여기가 조금 느낌이 좋아. 5번. 1번은 아니야. 1번은 그 정도로 안 떨어져. 아님 말고. 여러분 센스라는 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150만 원 빼고 5로 나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한 달에 한 얼마 버는 사람이야? 3,500을 나누기 5를 하면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치면 7, 5, 30은 한 달에 한 700 정도, 연봉 한 8천 초반 정도, 요 정도 되네. 요런 사람들이 한 소득세율이 한 7, 8% 정도 되거든. 그럼 그거의 반 정도 나와. 3.5 정도 나올 거야 아마. 많이 말고. 어쨌든 곱하기 12 하면 돼. 12. 그럼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환산급여가 8,040만 원 나오잖아.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에 따라서 빼주면 돼. 지금 3번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빼주겠지.
요거는 기계적이니까. 9,092만 원 빼면 과표가 2,94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세율 구간이 6% 구간과 15% 구간을 적용받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나온 세율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려줘야지. 12분의 5를 곱하시면 돼. 그럼 139만 2,500원 나오네. 한번 나눠봐. 1392500을 35000으로 나눠봐. 유효 세율이 몇 프로야 그러면? 1395000을 35000. 유효 세율이 얼마예요? 그 계산이 그렇게 어렵니? 몇 프로 나와? 3.9? 3.9, 4% 정도 나오네. 이해하셨죠? 요 정도 나오는 거네. 자, 오른쪽 가볼까요? 퇴직소득 산출세 계산하래. 그리고 얘는 보니까 5천. 희망퇴직수당으로 1,000을 받았어요. 지금 격리부장으로 퇴사했죠? 그럼 요 1,000만 원도 퇴직소득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요 양반은 지금 보니까 10년 다녔네. 9년 8개월이라고 줬잖아요. 10년. 이해하셨어요? 6천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한 얼추 한 달에 600 정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600 정도. 아까 사람보다는 조금 적겠네. 이해하셨죠? 그럼 어쨌든 그러면 퇴직소득을 다시 환산을 해야지. 6천 빼기 근속연수 공제를 빼주지. 근속연수 공제가 400만 원 정도 빠지죠. 10년으로 계산해. 9년 8개월은 10년으로. 400만 원 빼고 1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 해야지 연평균 급여가 나오지. 환산급여. 환산급여가 6,720만 원이 되고 과표는 거기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에다 넣고 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거 자기 손으로 많이 해봐야 돼. 23680이 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거기 답재범 환산산출세액이라 뭐예요? 환산산출세액 이런 용어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누진세율 적용한 것까지를 환산산출세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의 n분의 12분의 n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환산산출세액이란 용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우리는 보통 과표에서 산출세액 계산하는데 중간에 환산산출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계산해 보면 어쨌든 최종적인 산출세액은 2060000이 돼. 유효세율이 몇 프로 정도 돼? 한번 계산해 봐. 2060 나누기 6천만 원. 요 양반은 한 몇 프로 돼? 3.4 그 정도 되지. 왼쪽보다 이 사람이 더 낫죠? 왜 더 나죠? 월급이 더 낮잖아. 월급이. 이 사람은 600만 원이었고 아까 그 사람 한 700만 원 된 거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해결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마무리됐고 퇴직소득은 요걸 연습을 많이 해야지 2차. 특히 아까 봤었던 5번이었나?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5번을 가지고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거. 요게 딱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